네, 안녕하세요. 6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네, 오늘은 종조라는 왕의 화성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고요. 또 그가 건설한 수원이라는 지역에 화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조 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간에 얽힌 비극적인 가족사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조가 그 종조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아버지가 됩니다. 자, 용조는 원래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 왕이 됩니다. 용조의 뒤를 밀어준 정치적 세력이 노론파입니다. 노론파가 용조를 밀어주고요. 하지만 용조는 소론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지만 왕이 됐다고 하면서 용조를 굉장히 견제하게 되죠. 네, 그러는 가운데 용조는 40세가 넘는 나이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우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사도세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예쁘겠습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커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용조는 사도세자가 어떤 조그만 실수만 해도 굉장히 엄하게 질책을 하고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세자를 굉장히 질책을 하니까 신하들이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사도세자는 아버지 용조가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래서 아버지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세자는 정신병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천둥번개가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옷을 입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세자는 글 공부하는 것보다는 칼을 휘두른다든지 또는 활을 쏜다든지 이러한 무술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한 궁녀라든지 신하들을 칼로 죽이는 기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세자는 아버지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게 됩니다. 자, 사도세자는 노론 세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면에 소론 세력을 굉장히 옹호하죠. 하지만 용조는 노론을 좋아하고 소론을 싫어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용조와 사도세자는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조는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생각하게 됐고, 여기 디주라는 어떤 가구인데요. 여기에 사도세자를 가둬놓고 며칠째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가둬놓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누가 보게 됐을까요? 네, 그 당시 어렸던 종조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조그만한 공간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과정들은 종조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보였던 어떤 업적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영조와 종조는 왕권을 굉장히 강화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임진왜란 이후에는 왕권이 매우 약한 상태였지만 영조와 종조대에 와서는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탕평책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볼까요? 자, 이쪽에 있는 신하 세력과 이쪽에 있는 신하 세력이 서로 다투겠죠. 자, 그 사이에 낀 왕은 어느 한쪽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쪽 편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편도 들어주는 어떤 균형적인 정책을 실시해서 이쪽 편에 있는 인재와 또 반대편에 있는 인재를 고루고루 사용하여서 정치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 이름이 탕평책입니다. 용조와 종조 모두 탕평책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는, 자, 이게 규장각입니다. 이 규장각은 뭐냐면 왕실도서관입니다. 왕실도서관을 왜 설치했을까요? 네, 그 정조가 맨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정조를 따르는 어떤 신하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하 자신을 따르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쪽 왕실 도서관을 만들고 이 도서관에서 연구하는 그런 인재들 양성해서 자신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신하 세력들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군권을, 그러니까 병사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왕이 아닌 신하들이었습니다.
신하 중에서도 노론 세력들이 그런 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노론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왕을 따르는 여러 군사적인 세력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군사적 세력이 장용영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무술 고수들 있죠. 그 고수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정조가 직접 그 긁어 모아서 장용영이라는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들고 이 친위 부대를 양성해서 어떤 노론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조는 백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 발전에도 힘을 쓰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조가 건설한 수원 화성이라는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왕권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자,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금의 수원 지역에 신도시, 계획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신도시의 이름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 화성이라고 부르죠. 자, 이 화성을 군사와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 장용영이라는 왕의 친위 부대를 말씀드렸죠. 이 장용영을 이 수원 화성에 배치를 함과 동시에 여러 상인들을 이쪽으로 끌어모아서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네, 수원 화성은 동양과 서양의 건축 기술을 망라하여서 건설하였기 때문에 매우 과학적으로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과학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라는 기구에서는 수원 화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또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것을 높게 평가하였냐면 저 아래쪽 볼까요? 자, 이거는 6.25 때 파괴된 어떤 수원 화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쪽같이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복구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복구를 하였을까요? 네, 이러한 책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종조는 화성을 건설할 때 모든 과정을 이 책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책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진 부분도 책을 보고 그들을 복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자, 화성성역 의궤라는 책입니다. 자, 화성성역 의궤는 유네스코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원 화성 그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인과 동시에 이 책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수원 화성의 진정한 가치와 어떠한 우수성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